흔한 얘기로 결혼은 사랑의 서약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. 그래서 뭐 앞에 서약하잖아요. 평생 동안 난 이 여자를 사랑하고 이 여자를 위해서 이 여자 이외에 다른 여자를 바라보지 않겠다 이런 사랑을 서약을 하는데 저는 사랑의 서약이 아니라 결혼이란 경제적 계약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그 결혼을 할 때 가장 중시해야 될 그러니까 상대방을 배우자를 고를 때 가장 중시해야 될 건 이거라고 생각해요. 흔히 말하는 육체적 궁합 아니면 심리적 궁합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보다 앞서서 경제적 궁합이 맞아야만이 나는 결혼할 때 가장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. 흔히 연애는 이상이라고 그러면 결혼은 현실이라고 그러잖아요. 다 계약이에요. 특히 경제적인 계약.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이혼 전문 변호사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어떤 부분 때문에 이혼하느냐. 물론 배우자의 뭐 불륜 이런 것들도 많은데 그 불륜까지 가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들은 뭐냐면 경제적인 관념 차이에 의해서 이미 몸과 마음이 멀어졌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 거고 가장 그 시발점의 토대는 뭐냐면 경제적인 그 틈새 때문에 벌어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경제적인 궁합을 가장 전 중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. 아마 집에서 대부분 다 싸울 때 보면 그 시발점이 다 돈에서 시작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. 돈이라도 잘 벌어보든지 그 말 속에 있는 바탕은 뭐냐면 돈에 의해서 경제적인 그 가치관의 차이에 의해서 결혼의 기본적인 질서가 유지된다는 걸 생각을 가진다고 그러면 배우자를 고를 때 경제적 궁합에 대한 것들을 가장 잘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경제적인 궁합에서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요. 돈이라는 게 이제 지출이 있고 소비가 있고 저축이 있고 투자가 있고 대출이 있고 이렇게 돈을 대하는 관점들의 그 계단이 여러 가지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차이 나는 데가 어디서 나냐면요. 소비에서 보통 지출에서 차이가 나요. 그러니까 지출하는 걸 어떻게 지출하는 걸 보면은 그 사람의 경제적 궁합을 갖다가 볼 수 있어요. 소득 파는 방식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것들에 의해서 정해져 있고 투자하는 방식도 쉽게 바꿀 수 있어요. 저축하는 방식도 쉽게 바꿀 수 있어요. 근데 한 가지는 절대로 안 바뀌어요. 지출하는 방식은. 그러니까 명품 소비를 하는 사람은 명품 소비를 할 수밖에 없어요.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기 위한 플렉스를 하는 사람들은 그 소비 패턴을 절대로 못 바꿔요. 그러니까 사람은 절대로 안 바뀌는 것 중에 그 돈의 관점에서 놓고 보면 지출의 관점은 절대로 안 바뀌어요. 투자나 저축이나 소득은 바뀔 수 있어요. 대출도 바뀔 수가 있어요. 근데 지출은 절대로 안 바뀌어요. 자본주의 그 DNA처럼 박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자기하고 일치하느냐 이 부분들을 보는 게 가장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와이프하고 저하고는 쓰는 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일치해요. 그러니까 투자하고 저축하고 대출하는 것들은 와이프하고 저하고 관념 차이가 많이 있어요. 티격탁 싸워요. 근데 그게 대세에 영향을 안 미쳐요. 왜냐하면 지출의 DNA는 똑같기 때문에. 그래서 배우자를 고를 때는 다른 것들 다 보는 것보다 소비, 지출하는 그런 패턴들을 갖다가 어떻게 가지고 있는 DNA를 가지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돈은 그러니까 우리 흔히 이제 지금도 제가 얘기한 건 말을 하는 거잖아요. 말과 글을 통해 가지고 소통을 하잖아요. 그 돈이라는 건 뭐냐면 경제적 소통을 하는 도구예요. 그래서 저는 돈은 경제적 언어다 이런 말을 해요. 그걸 갖다 이제 경제적 용어로 하면은 재화의 매개 수단. 그러니까 재화를 갖다가 서로 간에 나누면 내가 만약에 뭐 이렇게 스마트폰이 필요한 거, 그 스마트폰을 생산한 사람과 이걸 갖다가 서로 경제적 재화를 갖다가 매개할 때 돈이라는 그 통로를 통해 가지고 매개하는데 그래서 저는 돈은 경제적 언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.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이 경제적 언어다이고 두 번째 부분은 저는 돈은 경제적 저울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돈을 통해서 모든 사물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 같아요. 심지어 사람마저도 아까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. 연봉이 2억이냐 3억이냐 10억이냐 이게 뭐예요? 그 사람의 가치를 갖다가 경제적 가치를 갖다가 그 연봉이랑 금액으로 판단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저는 돈은 경제적 저울인 거예요. 이 사람은 2억, 이 사람은 10억 이걸 그리고 이 물건은 10만 원, 이 물건은 100만 원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걸 갖다 경제적 용어로 표현한다면 재화와 자산의 가치 척도를 매길 수 있는 기준이 된다. 이걸 갖다 돈을 통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돈은 경제적 저울이다 얘기할 수 있고요. 또 한 가지는 은행에다가 돈을 갖다가 저축해 놓으면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가치가 쌓여져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저는 돈은 경제적 창고다. 그러니까 뭔가 귀중한 물건들을 갖다가 놓고 있는 창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
이 창고에다가 놓고 있으면 나중에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을 때 그걸 창고에서 꺼내다가 쓰면 되는 거잖아요. 가치를 창고에 저장하는 기능. 그래서 가치의 저장 수단이다. 보통 돈을 갖다 이렇게 경제적 용어로 해서 표현하는데 이러한 세 가지 특징이 돈의 본질인 것 같아요. 돈은 경제적 언어이고 경제적 저울이고 경제적 창고이다. 이 개념만 머릿속에 정확하게 가지고 있다 그러면 돈의 본질을 정확하게 저는 이해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